에릭쌤입니다. 그 AP 캘크 AB 설명을 드릴 텐데요. AB는 원래 쉬워야 정상인데 어떤 학생들은 이게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한국 미적을 선행을 하고 미국에 갔는데 이게 조금 그 포커스가 달라지는 케이스, 이런 경우에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주로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AP 캘크 AB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다른 AP 과목들을 하고 다른 것들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AP 캘크에 좀 소홀해져서 뭐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 따라갔든지, 물론 그래도 점수는 A가 나옵니다, 미국에서는. 근데 이제 완전히 자기 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AP 캘크가 이렇게 진행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유학생들 최고의 특징이 그거죠. 보통 시험이 있으면은 시험 보기 한 3일 전쯤에 공부를 하고, 3일 전쯤에 공부를 하면 꽤 모범생이에요. 보통 이제 하루 전날 공부를 하게 되는데, 뭐 이렇게 기를 쓰고 해가지고 일단 그 시험은 A를 받을 정도로 넘어가는데, 그리고 나면 이제 모든 걸 까먹어 버려요. 모든 걸 까먹어 버려서 이렇게 AP 테스트처럼 토픽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 시험, 파이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해요, 친구들이.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AP 캘크 AB 1학기 과정을 미분이라고 하는데, 미분 다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지나고 2학기 때 적분으로 들어가면은,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미분도 잘하고 적분도 잘해야 되는데, 특이하게 또 우리 유학생 친구들은 적분을 배우고 나면은 그 앞에 것도 다 까먹고 미분과 적분을 헷갈려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다 패시브하게 공부를 해서 그래요. 자기가 이걸 꼭 알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, 실질적으로는 항상 이 상황을 모면하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토픽들이 여러 개가 되면은 그 토픽들 간의 연관성, 연계성 부분에서는 특히 좀 약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또 수많은 그 유학생 선배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몸방학 때 진행되는 AP 캘크 AB 수업은 뭐 토픽 하나하나 모르는 것들도 다시 다 잡아줘야겠지만, 이 토픽들끼리 연결고리를 잡아주는데 각별히 신경을 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개통수학이라고 하죠. 학교에서는 이제 앞에서부터 쭉 진도를 이렇게 나가는데, 우리는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험을 먼저 분석을 해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을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개념을 설명하고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지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치사하고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수업이고요. 기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90학년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11학년 학생들이고, 이 친구들 특징이 5월이 되면은, 그러니까 4월부터 5월까지 학교 생활도 바쁘지만 AP 캘크 AB 따위에 신경을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특히 뭐 AP 캠이나 AP 바이오처럼 조금 부담스러운 과목을 공부하는 경우에 AP 캘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따로 전략을 반대로 이제 이렇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. 봄방학 때 AP 캘크 AB를 아예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내서 학교로 돌아가면은 뭐 남은 파이널이나 학교에서 조금 해주는 그 AP 대비할 때 아주 손쉽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. 그래서 이제 요 기간 3월 내에 아예 공부가 마무리가 지어져서, 그래서 5월인 그 4월 말부터서는 AP 캠이나 AP 바이오 공부하도록. 물론 AP 캠이랑 AP 바이오는 봄에도 공부하고 4월, 5월에도 아마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AP 과목들이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수학은 늘 역할이 그랬던 것 같아요. 미국 유학생들한테 수학은 수학 자체가 막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다른 공부 그 중요한 시기에 시간을 뺏지 않도록, 감히 그 다른 AP 과목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 선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한국에서 이렇게 다지고 넘어가는 쪽으로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5점을 안 맞기가 되게 힘든 시험이에요. 그리고 뭐 수업 자체도 AP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 Free Response Question, 이걸 또 이제 한국 애들은 서술형이라고 되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, 절대 서술형 그 시험은 아니고요. 그냥 그 원하는 포맷에 맞춰가지고 답만 적어주면 됩니다. 보통은 한 2줄, 뭐 길게는 5줄이면 다 끝나요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포매트가 정해져 있고 문제 유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애들이 공부하는 요령이 없어서 좀 살짝 너무 광범위하게 하거나, 그리고 이제 학교 수학 선생님이 꽤 훌륭하신 분인 경우, 그 백인 수학 선생님 스타일대로 그냥 막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,
위험한 학교 몇 군데들이 있더라고요. 보딩스쿨 중에. 그러니까 AP 채점 기준이랑 상당히 다르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수학적으로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시험에 맞지 않는 방법대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많아서 약간 비효율도 많이 존재하고 시험에는 되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저는 강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험 위주로만 가게 되고 애들이 뭐 캐를 정말로 이해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런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치사하고 더럽지만 일단은 뭐 시험을 봤으면 5점을 맞도록 무조건 그렇게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. 그래서 수업 시간은 실제로 2시간인데 애들이 이제 1시간 시험을 보게 되고 가장 그 중요한 타임은 요건 것 같아요. 그 시험을 이렇게 각자 보고 나면은 그다음에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을 시킬 거예요. 물론 이름은 가려주고요. 물론 이름을 가려주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채점 기준을 설명하고 그 채점 기준에 맞춰서 그 유형별로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 거를 채점을 하게 될 거예요. 근데 이게 본인 거면 애들이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의 거라고 하면 좀 나름 신경 써서 채점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일단은 출제자의 눈까지는 유학생들은 못 가요. 어떻게 유학생들이 출제자의 눈을 갖겠어요. 대신에 AP 채점자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채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요소들이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계속 익힐 테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바꿔서 채점된 거 자기 거 보고 불만 있으면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. 수년간 이렇게 해봤는데 다른 방법으로 공부했던 친구들보다 AP 테스트 자체를 꿰뚫는 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말씀드렸지만 뭐 출제자의 눈은 아니지만 FRQ에 있어서 채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나는 이 FRQ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렇게 그 강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뭐 특별히 수학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빵꾸가 되게 심하게 난 친구들이 있어요. 물론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주겠지만 그냥 막 APCAL 자체가 공포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늘 있거든요. 이런 친구들은 수업 전에 저랑 상담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봄방학 때 뵙겠습니다.